물론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좋아지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또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좀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경우에 좀 어떤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고요. 네. 뭐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약물 치료 위주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그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행을 합니다. 또 증상이 심한 분들은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초음파 치료인데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장관 심부 조직에 초음파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미세한 진동작을 줍니다. 주게 되면 위장관 심부 조직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세포의 투과성과 흡수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위장관 심부 조직에 네. 오랫동안 굳어지고 덩어리진 담 조직이 치료되게 되는데요. 먹었던 약물과 함께 같이 치료하게 되면 치료 효과에 상승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초음파 치료법은 아프거나 하질 않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잠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또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치료법은요. 약침요법인데요. 네. 약과 치매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독소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정제해서 치료 부위나 경혈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 담독소가 녹아나게 되는데 아프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은 약뜸요법인데요. 약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방에 위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 담독소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약재를 쪄서 위장의 그 복부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온열 효과뿐만 아니라 담독소를 녹여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미지화 시킨 건데 네. 그 위장 점막에 독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찐 약재를 올려놓으면 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서 독소가 제거되고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치료법도 따뜻하기 때문에 몸들이 많이 이완이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다가 또 잠듭니다. 실제로 혈액순환 아프거나 잘 되겠는데요? 예,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네. 아주 편하게 치료받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담 독소를 제거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담 치료라고 하면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담 독소 치료는 좀 어떤 분들에게 권장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담독소 치료법은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죠. 네. 담이라는 얘기는 뭐 어깨에 담 걸렸네 이런 얘기는 들었겠지만 모르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검사를 했는데 별 증상은 있는데 검사했는데 별 이상 없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치료를 했는데 자꾸 재발한다든지 네. 또는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담독소 치료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3개월 이상 소화불량과 자주취함이 반복되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답답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담독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복부 통증과 속쓰림이 반복이 되고 상복부 더부룩함과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데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더 답답하죠. 그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소화불량, 위장의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서 위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막 그렇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담독소 치료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슴 쓰림과 목이물감을 반복되는 역류성 식도 환자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역류성 식도 환자의 근본 치료는 뭐라 그랬죠? 하부식도 조현근의 압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예. 안 올라가게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재증 치료만 하는데 담 치료라든지 체기를 없애주는 치료, 명치 답답한 체기를 없애는 치료를 하면 환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담 치료가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인 모를 만성 기침, 후두염, 천식, 혀통증, 이명 같은 경우에 기침이 계속 반복되면 6개월, 1년 기침 치료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폐도 아플 것 같아요. 기침 많이 하면. 폐도 아프지만 이 횡격막이 아파요. 자꾸 예.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죠. 또는 목이 자주 아파요. 맨날 감기 걸렸다고 그래요. 저는 맨날 감기 걸려 살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뭐 천식. 그다음에 혀가 아픈 분들도 있어요. 혀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롭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그 합병증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담독소 치료를 통해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개선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잦은 트림, 명치 통증, 명치 답답이 반복되는 위장병에도 담독소 치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한 두통, 현기증이 반복되는 위장병 환자가 많은데요. 두통, 현기증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걸 위장 질환과 같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두통, 현기증만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석증이라고 진단 받는 분도 있고 또 MRI 찍었는데 별 진단 못 받는 뭐 이상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통 어지럼증으로 계속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위장 질환이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이 독소가 머리로 올라가서 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담독소 치료가 위장병뿐만 아니라 두통과 현기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곤한 만성 피로를 동반한 위장병 환자도 도움이 되거든요. 간으로도 독소가 많이 가서 그런 거 많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성 불면증 환자들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위장에 있는 담독소 치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수면제만 계속 먹을 게 아니라요. 네. 어쨌든 이 몸 안에 이 독소가 퍼졌기 때문에 전신 질환으로 발병되는 거고요. 그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말씀해주신 증상이 뭐 몇 가지 있다라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꼭 한번 좀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르잖아요. 네네. 주의사항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환자분의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만큼 치료가 오래 걸리고 또 증상이 독소가 너무 많은 분들은 그만큼 힘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공통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치료 초기에 담독소를 제거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뭐 위장관에 있는 독소를 꺼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몸이 나른하거나 피곤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걸 명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이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네. 그게 명현현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증상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오히려 호전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혀 그걸 못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네.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심한 분도 있지만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병이 발병됐을 때 초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병이 생기기 전에 그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잘못된 식습관, 네.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게 정답이네요.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40분 이상 꼭꼭 씹으면 잘게 부서지고 과식 못합니다. 폭식도 못하고 네. 또 적당량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40분 이상 꼭꼭 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가 약하다거나 위장 식도질환 있는 분들은 흰쌀 진밥을 드시는 네. 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식재료로 네. 드셔야 되고 소박하게 싱겁게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거 안 좋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수면 습관이 들쑥날쑥하면 호르몬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위장병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 빼고 힘들게 하지 말고 걷는 것 적당한 운동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체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거 없어지거든요. 이것들만 잘 지키면 체하지 않기 때문에 담 독소가 생기지 않고 담 독소가 생기지 않으면 위식도 질환이 안 생기기 때문에 위식도 질환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신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소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방학 전문의 노기환 원장님과 함께 난치성 위식도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